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약간 음주운전기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아, 그러세요? 예. 굉장히 난폭한 것 같습니다. 예, 난폭합니까? 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네. 자, 오늘 이슈는 뭡니까? 저 아세요? 알죠, 이종훈 박사님. 아, 이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네, 얘기? 오늘 이슈가 저 아세요입니다. 아,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그 법정에서 한 얘기고요. 예. 오늘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이제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야, 오늘 굉장히 재밌겠다. 예. 예, 흥미진진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예. 오늘 그 장시호 씨가 이제 증언 내용 가운데 이제 본인이 관련된 그 영재센터와 이제 관련해서 네. 최순실 씨로부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이야기하는 예. 겁니다. 민정이 자꾸 너희를 주시하니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예. 라고 증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장시호 씨 보고 아니 최 씨가 어떤 취지로 민정이 보고 있다고 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근데 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장시호 씨가 아니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잠시 장내에서 웃음이 터졌답니다. 왜 웃음이 터졌죠? 네, 아마 장시호 씨 표정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장면을 몰라서 글자로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그죠. 왜 웃음이 터졌는지. 이건 뭐 저희도 이 영상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이게 뭐 방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중계해주면은 시청률 상당히 좋을 건데. 그럴 것 같긴 하죠. 예, 옛날에 왜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 여성 판사가 이렇게 가벼운 사건 이렇게 재판하는 거를 다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턱을 개고 노래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린 것 같아요. 그런 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 전 수석이 갑자기 재판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 장시호 씨를 직접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장시호 씨가 이 수석님께서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오래됐다고 해서 서로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을 알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우 전 수석이 정색을 하면서 아이고. 아니 오래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예. 예. 이렇게 이제 따졌어요. 예. 그때 이제 재판장이 제지를 했답니다. 네. 아니 뭐 이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해야지 왜 본인이 직접 하느냐. 예. 자 그래서 변호인이 이제 나서면서 한 얘기가 굉장히 약간 좀 약간 인신공격성 얘기를 했죠. 특검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했고 특검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제공받았다고 했느냐. 예. 라고 이제 공격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우 전 수석은 턱을 벤 채 증언을 하는 장시호 씨를 노려봤다. 중간에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예, 이런 또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의가 없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장시호 씨 이야기도 사실은 법리적 해석을 하게 되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추측이잖아요. 추측이거나 이제 일단 증언이긴 하죠. 증언이긴 하지만 사실에 이게 이제 증거가 뒷받침되면 훨씬 더 강력할 텐데 그렇죠.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 그 사실은 증언의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 예. 그런 거죠. 오래됐다고 해서 약점을 안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네. 예. 장시호 씨가 우는 것도 있었습니까? 울지는 않았고 약간 흐느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인데. 왜 흐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이제 변호인이 나서서 뭐 아이스크림 운운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방청석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장시호 씨를 향해서 야유를 보냈다 그래요. 예. 그 순간 아무래도 살짝 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흐느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 이 방청객 2명이 뭐 이 장시호 씨에게 똑바로 살아라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래서 퇴정 명령을 또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청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와 계시는군요. 네, 이분들 뭐 거의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웃음이 왜 웃었냐고 하니까 아마 방청석에서 나온 웃음이라고 전해주시네요. 정윤회 씨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까? 예. 오늘 좀 눈에 띄는 증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윤회 씨 관련해서 2014년에 이제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에
이제 장시호 씨 얘기입니다. 네. 이모가 어디론가 전화를 해 연락처를 받았고 네. 그쪽으로 연락하면 민정이랑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민정 쪽 전화번호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네. 이어서 식당의 일반 전화기로 통화를 했답니다. 예. 그 뒤에 전화를 끊고 나서 이거 민정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예. 유연히 아빠인데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윤회 감찰문건 사건을 약간 덮는. 덮어달라는 취지의 그런 청탁을 민정 쪽에 지금 넣었던 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발언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이야기한 결정적인 대목들이 조금 있어요. 예, 예. 증언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예. 이렇게 특정 자리에 어떤 인물을 이제 추천을 이제 하면 예. 이제 민정에서 검증을 했는데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민정 쪽 수석들하고는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뭔가 오가는 것 듯이.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서류에 괄호 열고 민정이라는 표시가 된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고. 예. 또 영재센터 설립 과정에서 삼성에서 영재센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새 나갔다. 이러면서 소문이 돌았다는 이유로 최순실 씨에게 새벽에 불려가서 혼인하기도 했고. 예. 이게 VIP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너희가 소문을 내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꾸짖기도 했다. 예,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뭐냐면 우 전 수석은 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순실 씨 개인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증언대로라면 사실은 상당히 서로 좀 알거나 예. 아니면 지금 많이 교류를 했을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아니 자기가 여기에 보물 다 묻혀 있다는 거 알려주는 대목이라서 제가 웃었습니다. VIP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는 건데 너희가 소문 내고 다니면 안 되는 일에 이건 소문 내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입단속한 것 같은데. 자기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건데. 네. 국정농단 사건 초기에 우병우 전 수석 교체하려 했었습니까? 그런 시도가 있었던 듯한 그런 예. 발언도 오늘 장시호 씨가 증언을 했는데요. 예. 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전화를 걸었고 네. 우병우 수석을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런 통화 내용도 본인이 직접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교체를 왜 못했답니까, 그런데? 예.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사실 야, 장시호 씨가. 오늘 장시호 씨가 그냥. 예. 예. 2016년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집안 그 재산 관계, 부동산 거래 관계 이런 의혹이 많이 불거졌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면서 민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굉장히 탓하고 한탄하는 말을 들었다. 이모가 VIP가 자신을 어려워하는 게 이 약점을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우 전 수석에게도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했다. 라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VIP하고 통화하면서 좀 이런 것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유 저도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상당히 좀 말하기가 그렇네요. 이 사람이 아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뭐 거의 대사를 쓰셨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그럴듯한 예. 네, 그런 각본입니다. 예, 그렇군요. 야, 그러면 장시호 씨 말로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건 일단은 증언입니다. 증언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부님, 방미 기업들의 발주 성과 같은 것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드라이브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있으시죠? 날씨가 뭐 장마는 마른 장마지만 농촌에 계시는 분들 보기에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차를 몰고 좀 나가고 싶은 그런 시절 아닙니까? 계절 아닙니까? 지금 서울에서 양양까지 1시간 3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신화 여행 작가와 함께 고속도로 주변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양양 간 동서고속도로입니까? 이름이? 네. 예, 전장 길이가 150.2km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계획 세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많이 단축이 되면서 네. 여행을 갈 거고 지금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네. 여행 계획을 많이 세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쪽을 중점으로 좀 소개를 할 텐데요. 네. 지금 춘천에서 양양 간에 홍천하고 내촌, 내림천을 거쳐가니까 예. 그쪽도 좀 피서를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오늘 양양의 숨은 명소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양양의 명소를 소개해 주신다 그랬는데 숨은 명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뭐 숨은 명소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예, 그래도 여긴 좀 한적한 곳입니다. 네. 양양의 선사유적로 쪽인데요. 네. 그 선사유적지가 있고요. 또 예. 오산 해변이 있고 수산항이 있고 동호해수욕장 순으로 제가 오늘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동해안에서도 조금 한적한 곳이라서 네. 피서지로 좀 적당할 곳입니다. 네. 앞으로 이쪽 양양군에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 뭐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 또 래프팅 좋아하시는 분들 유적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실 만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먹거리가 또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먹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거리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하자면, 네. 이쪽에는, 섭이 지금 여름의 제철이에요. 네. 네, 양양의 섭이라는 곳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섭이 뭐죠? 국어사전에는 홍합과 흡사한 예. 동해안 토종조개라고 적혀 있고요. 예. 여기 여름철에 이쪽에서는 바닷가에서 복날이 되면, 네. 예, 바닷가에서 잡아서 커다란 무쇠솥에 불을 이렇게, 예, 잔치를 벌였던 여름 보양식이에요. 예. 네, 그래서 섭요리가 지금 양양 말고도 속초 쪽으로도 좀 번지고 있는데, 예. 이곳이 바로 바로 잡히는 곳이 오산해변이라는 곳입니다. 네. 또 하나 추천을 하자면, 네. 째복이라는 게 있어요. 째복요? 이름이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예.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은 먹어보니까, 그냥 조개 요리였고요. 저는 복요리인 줄 알았어요. 째복 그러길래. 복요리도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예. 이 크기나 볼품이 째째하고 보잘것 없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예. 여름에 시원하게 국물로 예. 이렇게 끓여 먹으면 간 해독도 좋고 굉장히 예. 좋습니다. 네. 예. 벌써 제 입에는 이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 양양을 이제 짚어봤으니까 오산리라고 하는 선사유적지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양양 선사유적지 안에. 네. 오산리 선사유적지는 어떤 곳입니까?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중에 한 곳이고요. 네. 1977년도에 쌍호 그 호수가 있는데 네. 호수가 두 개니까 쌍호인데요. 네네. 거기를 토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된 곳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유적관이 만들어져 있고요. 예. 네, 다양한 유적지가 신석기 시대하고 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발굴이 돼서 예. 2007년도에 선사 유적관이 개관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족 동반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아이들과 같이 가면 좋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빗살무늬 토기 붙이기라든가 예. 또 움집이라든가 탐방로가 있고요. 예. 저는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신라인의 얼굴처럼 와당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도 사람 모형을 한 토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되게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 선사유적지 여기서부터 이제 오산리 해변까지는 한 200m 정도니까 걸어서 이렇게 산보나 가듯이 나가도 되겠어요, 그죠? 그러도 되는데 사실 내비게이션이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오산 해변은 지금 누가 주로 가냐면 낚시하시는 분이나 예. 스킨스쿠버 동호회들이 주로 가는 아주 알려지지 않는 곳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 오산 해변이 그 큰 리조트가 있는데 네. 리조트 이용하는 분들의 해변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은 잘 안 가요. 예. 네, 근데 요 방파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그냥 한적하게 스킨스쿠버 안 하고 낚시 안 해도 네. 한적하게 보기에는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예. 오산 해변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했던 수산해변이 있어요. 수산해변. 예, 예, 예. 네, 수산항이 있는데 예.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곳인데 예. 여기가 바다가 굉장히 조그매요. 예. 들어가면 끝과 끝이 다 보일 정도로 작은 곳인데 예. 네, 흰색과 붉은 등대 뭐 어디나 볼 수 있는 그런 등대가 있고 예. 그 방파제 걷다 보면 두꺼비 바위가 있어요. 예, 두꺼비 그 바위요. 두꺼비 바위를 다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고요. 예. 여기가 어촌 체험계가 있으니까 예. 다양한 체험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가 좀 있으면 이제 울릉도 여객선이 운항한다고 하니까 좀 가면 좀 막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예. 올해 안에 가서 예. 또 한적한 여가를 즐기면 좋을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 양양에서 지금 뜨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딥니까? 바로 서핑이에요. 아, 서핑요? 네, 사실 서핑이 그 영화에서나 보고 저쪽 호주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바다 레포츠라고 생각했는데 네. 바닷가 가보니까 서핑을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예, 제주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제주도 뭐 한데 부산 하는데 예. 강원도가 대표적인 일의 명소예요. 서프시티예요. 예. 예, 현남면 죽도 동산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예. 지금 뭐 제1의 서프시티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네. 그래서 막 그 양양군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네. 보니까 잘하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도 때문인 것 같긴 하고요. 예. 네네. 어쨌든 서핑 즐기기에는 이쪽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양양을 떠나 뭐 이렇게 오산리 해변을 거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수산항 거쳐서 동호 해수욕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동호해수욕장이 서핑하는 장소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서 또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체험입니까? 멸치 후리기라는 예, 전통 체험인데요. 동해에서도 멸치가 잡혀요? 네네. 저는 남해에서만 잘 때를 좀 들었는데. 맞춰야 될 부분이긴 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후리기를 하는 그 체험거리를 여기서 아예 이제 이렇게 예약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준비를 해서 하는데, 예. 2015년도에 강원 민속예술축제에 네. 출전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그렇군요. 곳이 바로 동홀이에요. 멸치 후리기는 멸치 털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마 그게 그물을 놓고 저도 예. 정확하게는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예. 전통 방식의 멸치 잡는 방법이죠. 정통 방식의 멸치잡이다? 네네. 예.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잡던 전통 방식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동호 해변까지, 동호리 주변까지도 가봤고, 양양에 또 다른 뭐 볼거리가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곳도? 지금 여기가 메인으로 소개를 했고요. 사실은 양양군에 볼 게 되게 많아요.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네. 남설악, 주종골 되게 너무너무 좋고요. 예. 슬리골도 또 좋고요. 예. 이천골 또 휴양림, 자연휴양림 쪽 아주 시원한 계곡이 있어 너무 좋고 예. 또 아까 바다 제가 오산만 이쪽만 얘기했는데 예. 뭐 낙산사나 하도대, 남해안, 후포항 예. 아주 좋은 바닷가들이 되게 많은 곳이 양양입니다. 예. 이 길이 뚫히고 나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해서 어려워서 못 찾던 곳을 가다 보면은 이제 정말 낯설지만 새로운 그런 곳을 찾아내게 되겠군요. 네. 예.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이산화 여행 작가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